저는 오늘 제 차례가 곧 온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서울성 모병원 장례식장 치료실 앞에서요. 향 냄새가 그렇게 독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장례도 치러봤고 시부모님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제 심장이 먼저 내려앉더군요. 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은 정숙이었습니다. 저희 30년 계모임 멤버였죠. 작년까지도 카톡으로 웃긴 짤을 보내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그렇게 갑자기 갔다고 합니다. 혈압이 좀 높대. 운동해야지.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요. 저는 조문객 명단을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은자, 경자, 선영. 아, 다 왔구나. 남편 장례식 때는 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연락은 왔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할게. 그 한 문장이었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표정으로 나를 볼까? 장례식장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은자가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미정아.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습관처럼요. 오랜만이네. 경자는 여전히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예전보다 살이 빠졌더군요. 다들 나이가 얼굴에 얹혀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겠지요. 잠시 정숙이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사진 속 정숙이는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그랬죠. 돌아앉자마자 은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이면 장례식이네. 그 말이 그렇게 현실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예전엔요, 우리가 모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 집 몇 평이야? 이번에 우리의 과외 바꿨다. 남편 승진했다. 그땐 서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또 축하도 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 값이 오를 때마다 우리는 함께 들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혈압약 어디서 타? 무릎 주사 맞아봤어? 요양병원 비용이 말이 돼? 대화가 이렇게 바뀌었더군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조문객이 빠져나가고 우리 4명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이,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 은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알아? 다음은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아이들은 미국에서 자리 잡았고 저는 혼자 서초동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안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 조용함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은자가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는 좀 어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걱정인지 확인인지. 괜찮아. 저는 또 웃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남편 장례식 때 안 왔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네. 아무도 그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자존심 싸움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날의 빈 의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4명은 15년 만에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은자는 여전히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 그 한마디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왜 안 만났는지. 경자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빴지 뭐. 은자가 웃었습니다. 무슨 바빠. 서로 비교하기 싫어서 안 본 거지. 그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예전엔요,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그게 묘하게 중요했습니다. 아파트 평수, 자식 대학, 남편 직함. 우리는 친구였지만 동시에 경쟁자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다. 그래서 피했다. 제가 남편 사업이 흔들릴 때 저는 모임을 피했습니다. 은자가 망했을 때 은자는 잠적했죠. 경자가 미용실 문 닫았을 때 우리는 연락을 줄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불행을 보기 싫어서 멀어졌습니다. 그게 더 솔직한 말이겠죠. 커피가 식어갈 무렵 은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남편 장례식 때 못 간 거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괜찮아.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괜찮지 않았는데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불편하면서도 편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알겠습니다. 친구란 게요, 완벽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해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은자가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자. 선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나이에? 은자가 웃었습니다. 이 나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다시 만난다. 우리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다시 만나겠나? 다음에 모이면 정말 장례식일지도 모르는데. 은자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서로 피했지?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 피해 다녔습니다. 잘 살 땐 질투했고 못 살 땐 부끄러워서 피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은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도망치자. 그 말이 제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도망.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도망치고 있는 걸까?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깨달았습니다. 혼자는 편할지 몰라도 외롭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만나자. 그 순간 우리 4명은 웃었습니다. 어색하게. 하지만 분명히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 서초동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휴대폰에 은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어때?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또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답장을 보내려는 순간 문득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다시 만나면서 또 다른 계산을 시작하는 건 아닐까? 노후, 돈, 재산, 재건축.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재회가 과연 추억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욕망으로 이어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피해 다녔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다음 주 목요일 우리는 서초동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제 노후를 통째로 걸 뻔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서초동의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나자던 그 약속이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은자는 먼저 와 있었고 경자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선영은 묘하게 들떠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추억 이야기로 끝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그 얘기 들었어? 선영이 먼저 운을 뗐습니다. 무슨 얘기요? 우리 아파트, 재건축. 그 단어 하나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재건축. 서초동에서 30년을 산 사람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달콤한지 압니다. 희망이면서 동시에 함정입니다. 은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루머겠지. 그런데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달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설계도처럼 보이는 이미지, 대형 건설사 로고, 예상 분양가. 이거 정태수 씨가 갖고 온 자료야. 누구? 재건축 쪽에 오래 있던 분이래.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 반질반질한 구두, 자신감 있는 걸음. 제가 정태수입니다. 그는 우리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요. 선영 씨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선영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태수는 말을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초동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말이 묘하게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기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그 말에 약해집니다. 마지막. 이번 아니면 없다.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금 동의율이 42%입니다. 50%만 넘으면 속도가 붙습니다. 그게 확실해요? 은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자신감 있는 사람은 더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재건축되면 최소 8억 차익입니다. 8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숫자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월급이 들어왔고 사업도 굴러갔고 아이들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남편은 없고 아들, 딸은 미국에서 자리 잡았고 저는 혼자입니다. 병원비는 점점 오르고 제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욱신거립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나를 돌볼까? 정태수는 마치 제 속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병원비 생각해 보세요. 경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편이 요양병원에 있으니까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죠. 은자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우면 왜 다들 안 해요? 정태수가 웃었습니다. 정보가 없으니까요. 정보. 그 단어가 또 사람을 흔듭니다. 우리는 늘 정보에서 밀렸습니다. 젊은 사람들, 큰손들, 빠른 사람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잡을 수 있을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정태수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가계약만 하시면 됩니다. 얼마요? 제가 물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가볍지도 않은 돈입니다. 은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정아, 너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확인인지 견제인지.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남편은 늘 보수적이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런데 남편은 없습니다. 결정은 제가 해야 합니다.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합니다. 그 말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경자도 따라 붙었습니다. 나도. 솔직히 이번 아니면 기회 없을 것 같아. 은자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 흔들리지 마.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정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카페 안은 평범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젊은 엄마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테이블만 숨이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제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 순간 은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숫자에 속지 마.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왜 그래? 겁나? 그 말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겁. 이 나이에 겁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태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안 타면 평생 못 탑니다. 그 문장이 제 귀에서 울렸습니다. 평생 못 탄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초동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30년을 산 집. 그 집이 새 아파트로 바뀐다면 제 인생도 조금은 바뀔까요? 아니면 모든 게 무너질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희망이 필요한 걸까? 저는 결국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정태수의 눈빛이 잠깐 변했습니다. 아주 잠깐. 생각은 길어지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선영이 제게 말했습니다.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1,000만 원, 8억, 병원비, 노후. 계산기처럼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은자가 틀린 건 아닐까? 그날 밤 선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의율 벌써 45%래. 제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재건축 이야기보다 더 위험한 선택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다음 주 저는 또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희망을 찾으러 간 자리에서
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계약서를 마주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통장을 열어보다가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초동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재건축 가계약서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금 안 타면 평생 못 타요. 그 말이 밤마다 저를 깨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기회를 놓친 걸까?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선영에게 물어볼까? 경자에게 다시 계산을 해달라고 할까?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은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은자가 받았습니다. 왜? 목소리는 잠이 덜 깬 상태였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은자야, 나 좀 이상해. 뭐가? 나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평생 남편에게도 잘못한 거 아니냐고 묻지 않았던 제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은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지금. 10분 뒤 저는 서초동 골목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운동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은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은자야, 나 재건축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은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부른 거야? 나 괜히 겁먹은 건가 싶어서. 은자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 지금 돈이 급해? 아니. 그럼 왜 그래?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해진 걸까? 은자야, 나 혼자잖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없고 애들도 없고 나중에 병원 가면 누가 챙겨? 은자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답이야?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답은 아니어도 보험 같은 거지. 은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험은 보험사에서 들어. 그 소리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너 지금 불안해서 돈에 매달리는 거야. 아니야. 맞아.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화가 났습니다. 너는 나보다 형편 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편? 저는 멈췄습니다. 말이 너무 멀리 나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지? 은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망했을 때 기억 안 나? 그 말에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교실. 저는 그때 반에서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튀지도 않는. 어느 날 제 가방에서 돈이 사라졌습니다. 반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가져갔대. 그 말이 돌았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자가 책상을 탁 치고 일어났습니다. 증거 있어?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이가 그럴 애야? 니들이 더 수상해. 그날 은자는 저 때문에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저 대신 혼났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은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편이니까. 그 말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들은 내 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서초동 골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은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망했을 때 너 전화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망한 사람 옆에 서 있으면 저까지 끌려 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줄였습니다. 너도 나 피했잖아. 은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서로의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은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거랑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지금은 내가 혼자서 무서워하는 거잖아.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교실에 앉아 있는 건 아닐까? 은자야, 나 진짜 겁나. 뭐가? 남은 시간이. 그 말은 제 심장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재건축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남은 시간. 은자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돈은 벌 수 있어. 근데 정신은 한번 흔들리면 오래 간다. 그럼 어떻게 해? 너 혼자 결정하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 남편 없이 처음 겪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와 상의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부였습니다. 그게 버거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했나? 은자가 갑자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정아. 응. 너 아직도 그 교실에 앉아 있어. 무슨 말이야? 남들이 뭐라 할까봐, 틀릴까봐, 혼날까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0분 넘게 골목에서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재건축은 다시 기회 올 수도 있어. 정말? 몰라. 그 솔직함이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내 정신은 내가 지켜야 돼.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결국 은자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은자가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고맙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조금 덜 불안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도, 노후도, 미래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정태수 씨, 이번 주 안에 동의율 50% 넘을 거래.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때 은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정아. 왜? 기억해. 뭘? 너는 내 편이야. 그건 변한 적 없어. 그 말이 30년 전 교실에서 들었던 그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진짜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라는 착각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를 흔들어 놓을 더 교묘한 말들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그 불안은 재건축보다 훨씬 다른 방향으로 저를 끌고 가게 됩니다. 저는 그날 친구보다 돈이 먼저라는 걸 처음으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은자와 새벽 골목에서 울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재건축 동의율은 48%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이 돌고 있었고 선영은 계속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때 경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나 좀 보자.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늘 화려하고 당당하던 그 경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반포 쪽 작은 병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경자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 상태가 안 좋아. 그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1,000만 원 넘었어. 1,000만 원. 또 그 숫자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자꾸 같은 숫자가 나를 따라다니지? 경자가 컵을 꽉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현금이 모자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쪽에서 선지금 얘기가 나왔어. 선지금? 동의서 빨리 모으면 일부 먼저 받을 수 있대. 저는 심장이 조금 조여왔습니다. 그게 가능해? 정태수 씨가 방법이 있대.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자꾸 그 사람을 믿는 걸까? 경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나 이번엔 진짜야. 나 좀 도와줘. 어떻게? 동의서 더 설득 좀 해줘. 은자도 설득하고. 그 말이 제 귀를 울렸습니다. 은자를 설득하라.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은자는 반대잖아. 그래도 내 말은 듣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친구를 설득해서 또 다른 친구의 돈 문제를 해결하라.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친구를 돕는 일일까? 며칠 뒤 단톡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선영이 먼저 글을 올렸습니다. 동의율 거의 다 됐대. 이번 주가 고비래. 은자가 바로 답을 달았습니다. 자료 정확한 거야? 선영이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너무 의심 많아. 은자가 길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계약 조건 이상해. 경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한 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은자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중요하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 경자의 답은 짧았습니다. 넌 책임 안 져도 되잖아.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뭐가 시작된 거지? 선영이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끼리 싸울 일은 아니잖아.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기름을 부었습니다. 은자가 썼습니다. 경자야, 솔직히 말해. 너 병원비 때문에 급한 거지? 채팅창이 조용해졌습니다. 1분, 2분. 그리고 경자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급하다. 그래서 뭐? 그 솔직함이 오히려 더 날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밀어붙이는 게 맞아? 은자가 썼습니다. 경자가 답했습니다. 친구면 도와줘야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친구면 도와줘야지. 그 말이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구나. 선영이 갑자기 저를 태그했습니다. 미정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타이핑했다 지웠습니다. 나는 조금 더 알아보고 결정하자. 은자가 바로 답을 달았습니다. 맞아. 그런데 경자가 썼습니다. 너 진짜 친구 맞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나이에 그 말을 다시 들을 줄 몰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 편이지? 단톡방은 폭발했습니다. 은자 협박이야 지금? 경자 협박 아니야. 현실이야. 선영 다들 감정적으로 굴지 말자. 은자 너는 왜 계속 그 사람 편이야? 선영 그 사람 아니라 사업이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건 재건축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시험 같았습니다. 그날 밤 경자가 저에게 따로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나 정말 마지막이야. 그 목소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 남편 포기 못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입장이면 저는 은자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자야, 경자 좀 이해해줘. 은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랑 동조는 달라. 그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너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 그 말에 저는 욱했습니다. 너는 너무 차가워. 은자가 웃었습니다. 나는 무서워. 그 한마디에 저는 멈췄습니다. 무섭다. 우리는 다 무서운 거였습니다. 돈이 무섭고 병이 무섭고 남은 시간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선영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 셋이만 얘기하자. 셋. 은자를 뺀 셋. 그 단어가 제 심장을 또 흔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갈라짐이구나.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선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자 빼고 가도 돼. 뭐를? 동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자 몰래? 몰래가 아니라 어차피 걔는 안 할 거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임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말고 나를 붙잡아줄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요. 친구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의 위로.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위로를 찾으러 간 곳에서 제가 더 깊이 흔들릴 줄은요. 하지만 그날 밤 단톡방에 남은 마지막 메시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경자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결정해.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계의 첫 번째 균열이라는 걸요. 저는 그날 친구 대신 낯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단톡방이 조용해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경자는 이번 주 안에 결정해라는 말을 남겼고 은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집안은 조용했고 TV 소리는 의미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게 그날따라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동적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강남 평생교육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공간, 돈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등록을 했습니다. 강의 제목은 제2의 인생, 나를 다시 세우다. 지금 생각하면 그 제목이 저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 한복판 유리 건물 5층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40대에서 60대 초반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윤지안이라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5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단정한 머리,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이 묘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니. 그녀는 말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로 산 적은 언제입니까?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로 산 적.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남편 사업 도우며 살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친구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저로 산 적이 있었을까요? 윤지아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강의실 불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당신을 가장 억누른 사람이 누군지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 얼굴이 스쳤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친구들, 그리고 은자의 말. 너 혼자 결정하지 마.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를 막고 있었던 걸까? 윤지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때로는 당신을 막습니다. 그 문장이 제 심장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안전을 원하지만 당신의 성장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자가 나를 막는 건 아닐까? 윤지아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깨어나는 중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강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안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많이 울으셨네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선생님을 막고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다들 처음엔 부정합니다. 그녀는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소규모 모임이 있습니다. VIP 과정이에요. 진짜 변화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VIP. 그 단어가 묘하게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아직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당신을 막고 있습니다. 그 말이 자꾸 은자와 겹쳤습니다. 재건축을 말릴 때, 저를 붙잡았을 때 혹시 그게 저를 묶는 거였을까요? 며칠 뒤 저는 VIP 모임에 갔습니다. 소수 정예 10명 남짓. 윤지아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일반 수강생이 아닙니다. 그 말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무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투자해야 합니다. 또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건축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투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다른 거야. 윤지아는 종이에 질문을 적게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썼습니다. 혼자 남는 것. 그녀는 제 종이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 말이 마치 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자였습니다. 목요일 모임 어때? 저는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한 시간이야. 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선영에게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결정했어? 저는 짧게 썼습니다. 요즘 다른 일정이 있어.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서 조금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윤지안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말이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함 속에서 저는 조금씩 친구들과의 거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위험이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저는 목요일 모임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빠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휴대폰 비밀번호를 처음으로 남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VIP 모임은 생각보다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윤지아는 우리를 이름 대신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묘하게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윤지아는 첫날부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일반 수강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변화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행동. 그 행동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 실습을 해봅시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 재건축 1000만 원에 비하면 작았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투자야. 며칠 뒤 단톡방에서 작은 수익 인증이 올라왔습니다. 5% 수익 달성. 윤지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셨죠? 두려움은 착각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때 은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왜 안 나와? 좀 바빠. 뭐가 그렇게 바빠? 저는 대답을 흐렸습니다. 나 좀 배우는 게 있어. 은자가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뭐 배우는데? 그냥 자기 개발. 은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심해.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자꾸 나를 못 믿지? 윤지아는 다음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고급 멤버십을 오픈합니다. 금액은 달랐습니다. 2천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좀 크지 않나? 그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좁습니다. 들어올 사람만 들어옵니다. VIP 중에서도 선별된 인원만. 그 말이 또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선택받았습니다. 선택. 그 단어가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한 명씩 불러 상담을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주변에서 뭐라고 하세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친구가 좀 걱정은 해요. 윤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발목을 잡습니다. 그 말이 은자의 얼굴과 겹쳤습니다. 그 사람은 선생님이 성장하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때로는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묶습니다. 묶는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은자가 메시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주에 얼굴 보자. 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윤지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멤버십 고민 중입니다. 그녀의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준비되셨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고급 멤버십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우리를 원형으로 앉게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완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그 말과 함께 한 사람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비밀번호도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야 의심이 사라집니다. 강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 윤지아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 눈빛이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0317. 그 순간 묘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일까? 하지만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칭찬이 제 의심을 덮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은자의 전화는 받지 않았고 경자의 메시지는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자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만나면 흔들릴지도 몰라.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 있어?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지아는 말했습니다. 변화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 말이 면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은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너 요즘 이상해. 그 문장을 보고도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고립이 단순한 성장통이 아니라 되돌리기 어려운 시작이라는 걸요. 저는 그날 제 친구들을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문을 열자 은자, 경자,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그 숫자가 묘하게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들어가자. 은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경자였습니다. 요즘 왜 연락 끊어? 끊은 적 없어. 제 목소리는 이미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은자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정아, 너 달라졌어. 그 말이 심장을 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나를 문제로 만드는구나.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강에 거기 괜찮은 거 맞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의심하러 온 거구나. 왜? 그냥 좀 이상해 보여. 은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가스라이팅 같아. 그 단어가 공기를 가르듯 떨어졌습니다. 가스라이팅. 저는 웃었습니다. 너희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은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비번 공유했다며.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말했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이 오히려 더 소름 돋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윤지한 말이 맞았네. 다 감시하고 있었구나. 너희가 나 못 올라가게 하는 거야.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뭐? 내가 뭘 하든 다 의심하고 다 막고. 은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린 걱정하는 거야. 그게 막는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뭔가 해보려는 건데 너희는 다 위험하대, 조심하래, 하지 말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방어하고 있는 걸까, 공격하고 있는 걸까? 경자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2천만 원 넣었다며.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 금액이 거실 공기 속에서 무겁게 떠 있었습니다. 그건 내 돈이야. 그래. 내 돈이지. 근데 은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 왜 자꾸 너한테만 연락해? 나를 믿으니까. 아니, 너를 고립시키니까.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희는 내가 바뀌는 게 싫은 거야.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우리가 널 몇십 년을 봤어. 그래서 뭐? 지금 너 아니야.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아닌 걸까? 나가.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나가. 은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간다. 경자도 일어났습니다. 선영은 끝까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혼자가 된 거실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지안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표정이 안 좋으셨습니다. 예상했어요. 그 말이 섬뜩했지만 동시에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친구들이 반대하죠? 네. 당연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변화는 늘 저항을 부릅니다. 그 문장이 저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해해주는 건 여기뿐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미정님이 나갔습니다. 그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은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자는 상담센터를 찾아갔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전형적인 고립 패턴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가스라이팅이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성장의 통증이라고. 그런데 그 믿음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생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제 통장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잔고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바뀌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대로였습니다.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이게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앱을 껐다 켰습니다. 와이파이를 끊었다 다시 연결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착오야. VIP 멤버십에 2천만 원, 추가 투자에 1,000만 원, 수익 재투자까지.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출금이 안 됩니다. 저도요. 지금 서버 점검인가요? 순간 공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윤지안의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도 이번 주 수익률 발표합니다. 다음 단계 준비하세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이 통화 중입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침착해. 잠깐 오류일 거야. 그때 채팅방에 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지안 대표님 오늘 사무실 안 나오셨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강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도 컴퓨터도 화분도 없었습니다. 간판도 떼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옆 사무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짐 뺐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죠. 그 한마디가 제 다리를 힘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VIP 멤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전세금 뺏어 넣었어. 그 여자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19불러. 그 장면이 슬로우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그 여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이 제 손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떨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와서 여자를 실어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윤지안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은 착각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당신을 막습니다. 그 문장들이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그리고 너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믿은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은자, 선영, 경자.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통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시적 오류가 아니라는 걸.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예금, 생활비, 병원비 대비 자금. 계산이 끝났을 때 제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문득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괜히 욕심 부리지 마. 그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은자였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미정아.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응. 거기 갔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없어졌대.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아, 지금 어디야? 집. 문 열어.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붕괴라는 걸.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판단이, 제가 옳다고 고집했던 선택이 모두 무너졌다는 게 더 아팠습니다. 저는 단톡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VIP 채팅방은 폭주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합시다. 집 주소 아는 사람? 해외로 나갔대요. 해외. 그 단어가 제 머리를 울렸습니다. 윤지아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야. 그리고 그 생각이 처음으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은자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받을지 말지. 그 선택이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붕괴보다 더 위험한 건 제 안에서 무너진 마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저를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15층. 서초동 야경이 발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난간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발만 앞으로 가면 끝일까? 무너진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졌고, 제 판단이 무너졌고, 제 친구들 앞에서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윤지아는 사라졌고, 통장은 비었고, VIP 채팅방은 욕설로 가득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 때문에 따라 들어갔어. 그 메시지들이 계속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는 거실을 한참 맴돌다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겠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자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그 진동이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미정아, 문 열어. 문.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쿵쿵. 은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얼굴 볼 수 없어. 초인종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자는 제 생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아. 그녀의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자는 저를 거칠게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미쳤어? 그 말이 날카로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 망했어. 은자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돈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야. 그 한마디가 제 속에서 나온 진짜 말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내가 잘난 척했어. 너희 말 무시했고. 나 혼자 대단한 줄 알았어. 은자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거야? 그 질문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쪼여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미정아. 은자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구급차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응급실 천장이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습니다. 과호흡이에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온 건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은자가 제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빨갰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말하면 뭐해? 은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해야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아. 응. 도망치는 건 패배가 아니야. 그 말이 제 귀를 울렸습니다. 뭐? 그 판에서 나오는 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야.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은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돈에서 도망쳐야 했어. 사람한테서 도망쳐야 했고.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버티는 게 다 용기는 아니야.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버티는 게 멋이라고 믿었구나. 은자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밀어냈어도 나는 내 편이야.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은자가 짧게 웃었습니다. 30년이면 이유 없어도 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정은 같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해도 옆에 서 있는 거라는 걸.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난간에서 끌어내리는 거라는 걸. 응급실 불빛이 눈에 아팠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괜찮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자는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윤지아는 여전히 사라졌고 경자와 선영은 여전히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난간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망쳐도 된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살아남은 다음의 인생은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까? 그 답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년 전 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책을 붙잡고 있습니다.
서초동 작은 아파트 거실입니다. 커다란 모임도 아니고 화려한 개모임도 아닙니다. 원형 테이블 하나, 따뜻한 차 4잔, 그리고 책 4권. 그게 전부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윤지한 사건은 뉴스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해외 도피라는 말도 있었고, 집행유예라는 말도 있었고, 피해자 모임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싸우는 것도 에너지다. 저는 그 대신 살아남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예전만 못합니다. 생활비는 줄였고 여행도 취소했고 옷도 거의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보다 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자가 먼저 들어옵니다. 오늘 뭐 읽어? 그 목소리가 여전히 직설적입니다. 경자가 따라 들어옵니다. 남편은 요양병원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경자는 버티고 있습니다. 선영도 조용히 앉습니다. 재건축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태수는 다른 동네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돈 이야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며 책 한 문장을 읽습니다. 인생은 정답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다. 그 문장을 읽고 우리는 잠시 웃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택을 잘못했을까? 아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선택도 지금의 선택도 다 저였습니다. 예전 개모임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올랐는지, 누가 더 비싼 걸 샀는지가 화제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누가 더 솔직한지, 누가 더 버텼는지, 누가 더 무너지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은자가 말합니다. 우리 예전엔 참 피곤하게 살았다. 경자가 웃습니다. 맨날 비교했잖아. 선영이 조용히 덧붙입니다. 지금은 덜 비교해서 좋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덜 욕심낸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선택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지금 괜찮아?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1년 전 은자가 제 손을 붙잡고 응급실에서 말했습니다. 도망치는 건 패배가 아니야. 그 말은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투자에서, 잘못된 믿음에서, 그리고 잘못된 자존심에서.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저는 한 번 속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연결됐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이 작은 모임을 합니다. 이름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요일 독서. 회비도 없습니다. 계약서도 없습니다. 누구의 비밀번호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어느 날 은자가 묻습니다. 만약 다시 누가 투자하자고 하면? 저는 웃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생각해 본다고 하겠지. 경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혼자 결정 안 하겠지. 그 말에 우리는 다 같이 웃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단함이구나. 우정은 같이 돈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무너졌다가 같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를 놓치지 않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붙잡는 건 불안이고 놓치지 않는 건 믿음입니다. 저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베란다 난간, 차가운 바람, 텅 빈 통장. 그때 제가 한 발만 더 내디뎠다면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겠지요. 은자는 책을 덮으며 말합니다. 우리 이제 좀 사람 같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다. 이제 좀 사람 같다. 우리는 늙었습니다. 아프고 실수하고 속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지. 세 사람이 저를 봅니다. 뭘? 저는 천천히 말합니다. 손절이 아니라 선별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곁에 둘지 선택하는 나이니까요.